근데 몇 번 반복하시면서 아마 느끼신 게 초반에 게 뒤에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많이 끼치죠. 초반에 게 뒤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이 더 쉬워요. 뒤에 하는 것보다. 첫 부분이. 왜냐하면 해상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차점이 비스듬하지 않잖아요. 아, 맞아요. 딱 맞는 점을 찾아내기가 훨씬 압도적으로 쉬워요. 하지만 우린 보통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일단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뭐 그림을 그리든 어떤 그릴 때 처음에 러프 스케치 그냥 가볍게 한번 그려보죠. 작업할 때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썸네일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시안을 잡고 다시 본 작업을 시작을 해요. 썸네일이 뭐예요? 엄지 손톱이잖아요. 엄지 손톱만하게 그려본다라는 거예요. 실제 본 작업 하기 전에 아주 작게 그려본다는 의미예요. 아주 작게 그린다는 건 뭐냐면 본 작업에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그린다는 거예요. 일단 대충 어떤 방향인지 봐야 되는데 혹은 내가 생각한 게 어느 식으로 대충 느낌이 올까 어느 식으로 구현이 가능할 눈으로 보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그려놓으면 그걸 그린 다음에 그것을 본 작업에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아, 맞아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뭐냐, 썸네일은 정확성을 포기하고 섬세함을 포기하고 일단 빠르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것 가지고 일단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과 스피드랑 또 강한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썸네일이라고 하는 게. 이걸 보통 그 만화나 이쪽에 그릴 때는 러프 스케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러프 스케치는 그 작은 게 아니고 섬세함이나 정확도를 포기하고 빠르게 그려보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죠. 단어 자체가. 근데 똑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썸네일은 크기를 얘기해요. 그림 크기를. 왜 그러냐? 본 작업에 사용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새로 그리라고. 새로 그려야 하게. 물론 거기에는 뭐 작으면은 전체적으로 보기 쉽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작게 그리잖아요. 그럼 그건 어차피 본 작업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썸네일을 그리고요. 그리고 시안을 그려요. 뭐예요? 정확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그림의 초반이 가장 난이도가 쉬워요. 뭐 크게 그리잖아요. 그 크게 그리는 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모두 하나가 되는 것보다 큰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거기서 우리는 최대한의 정확성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림을 진행해 나갈수록 정확도를 발휘하는 건 어려워져요. 더 작아지니까. 게다가 그림의 후반부는 반드시 전반부에 영향을 받잖아요. 앞에 그린 거를 바탕으로 뒤에 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일어난 섬세하지 못한 부정확한 표현은 뒤에 표현한 거에 난이도를 더 올려버려요. 그러므로 필요성으로 봐도 앞부분은 섬세하게 더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난이도로 봐도 앞부분은 쉬운 데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는 최대로 당겨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최대로 정확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처음에 최대로 정확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많은 연륜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림 그리는 사람은 백지를 보고도 자기가 그리려고 하는 걸 떠올릴 수 있겠죠. 백지에서 결과적으로 완성된 상태를 많이 가봤잖아요. 백지를 보고 이거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누가 말만 해도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림을 많이 그려보고 잘 그리는 사람은. 근데 우리 보통은 초보잖아요. 내가 뭘 그려야지 하고 백지를 보고 그게 생각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막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막막하기만 한데 내가 이걸 꼭 잘 그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교실 뒷자리에 앉아서 앞에 등 뒤에 숨어가지고 낙서를 할 때는 얘 꼭 잘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막막하지 않아요. 똑같은 백지고 떠오르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직 경험이 없어서. 하지만 막막하지 않아요. 왜냐면 꼭 잘 그려야 되지 뭐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해서 몰래 버리면 되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친구들한테 야 이거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잘 그려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야 되거나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일하면서 컨펌을 맡고 확인을 맡아야 되거나 이러면
꼭 잘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백지를 봤을 때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이 충분하면 백지만 보고도 이거 이런 거 그려서 그건 말이 되고 그럼 이건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아 그럼 대충 이런 느낌이 나겠지? 경험이 많으면 알아요. 그러므로 백지를 보고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 경험을 쌓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잘 그리는 그림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린 그게 없잖아요. 아직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꼭 잘 그려야 되고 안 그리면 나의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빨리 확인하고 싶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충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잘 그려서는 빨리 확인할 수가 없잖아. 이게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대충 그려서라도 섬세함을 희생하고 빨리 눈을 일단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이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고안되는 방법이 썸네일인 거예요. 물론 거기선 내가 나를 못 믿는 거 지금 그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나를 못 믿고 우리 기획자가 나를 못 믿고 우리 대표가 나를 못 믿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봤으면 하는 거지. 저 인간이 어떻게 그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한번 나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해. 네가 어떻게 그렸는지 과정을 나에게 보고해야지. 그림의 초반이라서 난 전문가니까 네 초반 보고는 내가 알아볼 수 없으니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 미리 보여줘. 정확도를 희생해도 돼. 이게 썸네일인 거예요. 많은 불안한 사람들, 나를 포함한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거기에는 절대적인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절대 이걸 본 작업에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림의 초반부이고 초반부는 최대로 정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제일 쉬운 데서 정확해야지 어려운 데서 정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림을 훨씬 어렵게 그리는 거예요. 쉬운 데서 제일 쉽게 하고 영향이 제일 큰 데서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썸네일, 러프 스케치는 그와 정반대로 그려보는 거라서 얘를 본 작업의 토대로 사용한다? 예.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죠. 썸네일에서 그렸어요. 러프 스케치에서 그렸는데 얘를 다시 새로 그리면 이 영혼과 소울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느낌 사라질 것 같잖아요. 본 작업과 연동이 될 수 있는 썸네일을 그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정확도를 희생해도 결국 그렸을 때 그게 실제 본장에서 인상이 같을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스킬이라고 하면 그 스킬을 익혀야지 썸네일을 잘할 수 있죠. 썸네일을 러프하게 이렇게 그렸지만 이 그림은 그대로 쓸 수는 없어. 하지만 이 구성을 그대로 가져가서 본 작업으로 그린다면 이 느낌이 거의 근사하게 나오고 그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정확성으로 채워줄 수 있어. 라는 스스로의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섣불리 그것을 계속 쓰고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두려움도 훨씬 적을 거고요. 요거 단순한 거지만 요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에 거는 먼저 한 거는 뒤에 거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고 앞에서의 작은 차이는 뒤에 큰 영향으로 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는 난이도에 있어서 앞부분이 사실 제일 쉬운 거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근데 마음이 불안하니 처음부터 잘한 섬세함에 에너지를 쏟기에 불안하잖아.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망하면 어떡해.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그렸어.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의 잘못된 선택들로 한 거라서 망하면 어떡해. 그러면 이 에너지를 쏟은 게 너무 아깝잖아. 한번 대충 보려고 한 거야. 대충 보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니까 그냥 기당해. 그럼 지옥. 그림을 500배로 어렵게 그리는 거. 여기에서 2픽셀 나가면 뒤에는 난리 나거든요. 겪어봤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우린 그림 그릴 때는 그걸 왜 느낄 수 없냐? 이거 말고도 그림이 구려질 거, 그림이 망할 거, 혹은 그림이 좋아질 변수들은 되게 많아요. 요거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초반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림이 불만족스러울 때 그 원인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초반에 내가 신경이 안 썼다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컴퓨터 같은 게 고장이 나도 그래픽카드 하나만 고장난 거잖아요. 쉬워요 찾기가. 몇몇 가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쉽게 나와요. 근데 사소한 고장이라도 그래픽카드와 그리고 램이 약간 뻥났어. 살짝 약간 가끔씩 고장나. 가끔씩 에러가 나. 문제가 두 가지가 엮이잖아요.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문제가 두 가지가 엮이면 원인 찾기 진짜 힘들어집니다. 자동차 고칠 때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하나면 괜찮아요.
되게 중대한 문제라고 해도 문제가 하나면 쉽게 고칠 수 있어요. 모니터가 나갔어. 모니터와 그래픽 카드가 같이 문제였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픽 카드만 문제였으면 쉽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제가 두 개가 섞이면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림 그릴 때 문제가 그거 하나만에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문제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근데 이거 그림 그리는 건 어때요? 얘는 아주 심플하죠.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과정이 아주 기계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맥락이 있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얘를 해보는 거예요.